오늘 풀어볼 내용의 주제는 미술치료 자격증은 공신력이 어떤 자격증이 공신력이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술치료 자격증이라는 거는 미술심리 상담사라고 합니다. 이 미술심리 상담사는 불려지는 이름이 두 개예요. 하지만 자격증 명칭은 미술심리상담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들에서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미술치료는 학부 및 대학원 출신들,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준비를 하게 되고 수련 또는 임상 실습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을 했고 또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무료 수강 또는 장학 지원으로 3가지 무료 지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취득을 하신다 해도 현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공생, 그러니까 상담학이나 미술치료 이쪽 전공생들은, 심리학까지 포함해서 이쪽 전공생들은 미술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실습, 해석 그리고 실습, 이게 중요합니다. 해석과 실습을 해석 교육이란 걸 받고 실습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이라고 부르는 상급자 자격증을 취득한, 그러니까 자격증에도 급수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말이겠죠? 상급자 자격 취득자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게 슈퍼비전이고요. 그리고 지도 감독을 받았죠. 그리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그리고 일정 점수를 받고 시험을 보고 윤리 강령 교육까지 들어야 됩니다. 또 자격 유지를 위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 교육이란 걸 받아요. 운영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100시간이나 또는 여기선 평균값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짧게 임상 실습을 거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30시간 내지 60시간이고 평균이 100시간 이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 500시간 또는 2000시간, 3000시간 이런 식으로 1000단위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자격을 하나 얻기 위해서 실습, 그걸 저희는 수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수련이란 걸 그 정도 시간 이상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격 등급 또한 최소 3급이나 2급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수련 감독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위 자격 체계가 있고 1급 및 전문가, 수련 감독관 이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최소 석사 학위를 기본으로 놓고 봅니다. 기본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논문 발표를 하는 것들이 있고 해야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게 미술치료고 상담이고 미술심리 상담이고 심리 상담이란 건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미술 치료를 비롯한 이제 여러 상담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어렵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과 어디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지도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받고 싶을까요? 본인들이라면. 전자.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상위 자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수 교육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학위를 요구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본인들이 말하듯이 무료 수강, 장학 지원 이런 데서 뭐 한 3, 4일 만에 자격증 따고 하루 이틀 만에 따고 그리고 보수 교육도 없어. 미술 치료라는 학문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데, 옛날 옛적 미술 치료 초창기 때 보다도, 진짜 제대로 말하면 미술 치료가 뭔지도 제대로 몰라. 배웠는데 배워도 미술 치료란 걸 모르겠어. 그리고 해석 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어. 실습도 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수업은 받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원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본인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왜 당신들의 자격증은 쉽고 빠르게 하루 이틀 또는 7일 내지 뭐 2주 만에 따는 그런 허황된 상상을 할까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나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원하는데 나를 상담하는 사람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만에 있어 보이는 자격증만 따고 싶어. 그리고 있어 보이는 자격증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전문 교육기관이랑 자격 체계는 어떻게 찾아보는데? 라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미술치료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모두가 민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자격 탭을 누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해당 자격명을 검색하고 자격명을 누르면 자격의 상세 등급 2급, 1급 전문가, 3급, 2급, 1급 전문가, 수련 감독 이런 식으로 상위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취득 요건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발 편하고 쉽게 취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통상적인 미술 치료에서 많이 쓰이는 상위 자격 체계의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상위 자격자로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부분의 미술치료 전문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자격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미술 치료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험도 많이 있고 또 계속 발전하는 교육을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통상적인 미술치료에서
슈퍼바이저를 지칭하는 용어를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전문가라고 하는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라는 자격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감독, 수련감독,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표준수련감독관, 그 다음에 수련감독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도 감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명칭은 무수히 많은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자격증의 명칭을 쓰는 학회나 협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슈퍼바이저라는 지도 감독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장애 아동 바우처 제공 인력, 그러니까 장애 아동 바우처 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이라는 것을 하려 한다면 이것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1차와 2차. 이거는 나중에 따로 여러 영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발달재활 제공 인력이라면 1년에 다른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술치료 안에서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거의 슈퍼바이저라는 지도 감독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임상실습 또는 수련에서의 지도자를 말한다는 거. 흔히 임상실습 지도자라고도 한다는 거.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격증 관련해서 보통의 미술치료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상위 자격이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따려면 어떤 거를 거쳐야 되는지. 일단 전공자들이 대부분 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학회와 협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고 학교에서 주는 자체 자격도 저희가 미술치료사로서 활동하는데 써먹을 수는 있어요. 써먹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연계된 학회 협회에서 수련을 거치고 자격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급, 1급만 있는 곳이 아닌, 특정 급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료 수강 장학 지원 이런 데가 아니라 상위 자격 체계가 제대로 있는 곳에서, 보수 교육이 있는 곳에서 취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왜 자꾸 보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다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느 분야이든지 전문적 분야는 발전과 발견을 거듭을 합니다. 오늘 맞게 됐고 오늘 맞는 게 내일은 다르거나 잘못된 방향과 해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어느 분야이든지 완벽한 것은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에 무조건 이게 맞아 이렇게만 해석해야 해가 아니고, 보수 교육을 통해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고, 점검하고 수정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 보수 교육이란 걸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와 이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식견을 넓혀갈 수 있고, 한쪽만 맞아 이런 고착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미술치료 자격증이고, 제대로 된 미술치료사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리스크가 적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블로그에선 얘기를 했었지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본인들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원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데 왜 본인들의 자격은 쉽고 빠르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